이른 아침 5시, 김순애는 습관처럼 눈을 떴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 부엌에서 쌀을 씻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또 일어나셨네요, 어머니. 며느리 미진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미진아. 습관이 되어서 그래. 너희들 깨우지 않게 조용히 할게.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들 정훈과 며느리 미진, 그리고 7살 손녀 지혜가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지혜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와 순애의 치마폭에 안겼어요. 배고파요. 우리 지혜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애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정훈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지혜 아침 챙겨주시고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라. 순애는 서둘러 계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화장대 앞에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며 중얼거렸어요. 이 집 정말 좁아서 숨이 막혀 죽겠어요. 친구들 아파트 가보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훈이 미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뭔가 방법이 생길 거야. 순애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며느리의 불만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새 식구가 적응하는 시간이 됐는데 벌써 3년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요? 미진이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아르바이트는 무슨, 지혜 돌보는 것도 힘들 텐데. 순애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지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미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애는 미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20살에 정훈과 결혼해서 지금 31살인 미진은 또래에 비해 많은 걸 포기했죠.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다니고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미진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미진이 거울 속 순애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도와주세요? 돈도 없으면서. 그 말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자신이 짐덩어리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정훈이 서둘러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늦겠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순애가 현관까지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진은 화장을 마저 하고 지혜는 할머니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 왜 이렇게 작아요? 지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작지 않아, 지혜야. 사랑이 가득하면 넓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순애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집에 사랑이 가득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각자의 필요에 의해 함께 살고 있는 걸까요? 미진이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혜 유치원 보내고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친구가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알겠어. 깨끗하게 해놓을게.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애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곧 무너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순애가 지혜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미진이 눈가가 빨갛게 부어서 들어왔습니다. 미진아,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순애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미진은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순애는 서둘러 지혜를 방으로 보내고 미진 옆에 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뭔 일인데? 오늘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파트에서 살면서 애들 놀이방도 따로 있고 베란다에서 빨래도 넣는데 저만 이런 좁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순애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미진아, 집이 좁긴 하지만 어머니. 미진이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혜가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우리는 왜 할머니랑 같이 살아?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만 살던데? 라고 해요. 그 말에 순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는 순진하게 한 말이겠지만 미진에겐 비수 같았을 거예요. 미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정훈이는 매일 야근이고 저는 친구들도 부르기 창피해서 집에만 콕 박혀 있고 이게 삶이에요? 결혼해서 이런 게 전부라고요? 순애는 미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미진아. 내가 있어서 불편하구나. 아니에요. 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이 답답할 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훈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정훈이 아내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어요. 미진이 정훈을 보더니 더욱 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훈이 난처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미진이가 뭐라고? 정훈아.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진이 말이 맞아. 이 집이 너희들한테는 좁지. 미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순애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발. 정말 제발이에요. 전세금만 있으면 괜찮은 투룸이라도 구할 수 있어요. 지혜도 자기 방을 가질 수 있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순애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전세금이라. 그 말은 결국 이 집을 팔라는 뜻이었거든요. 미진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정훈이 당황하며 아내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미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집값이면 전세금 내고도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돈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다들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마련한 곳이었거든요. 정훈이를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낸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엄마, 미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정훈이 애써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미진이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가서 살면 어머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지금은 저희 때문에 그런 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며느리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도 독립하고 싶고 어머니도 자유로우시길 바라요.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미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너희 명의로 할 수 없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정훈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게 무슨... 괜찮아요. 미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전세만 얻을 수 있으면 돼요. 명의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순애는 몰랐습니다. 미진의 눈 속에 번뜩인 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어요. 정말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일주일 후 순애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30년간 살아온 집이 팔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미진이 계약서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지혜도 넓은 집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순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혜가 좋아하겠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집값에서 전세금 빼고 나면 꽤 목돈이 남을 텐데 어르신이 편하게 사실 곳도 알아보실까요? 그때 미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으로 가려고요. 순애는 미진이 모시고라고 한 말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어색했거든요. 이삿날 아침 순애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훈이가 첫 걸음마를 뗀 거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안방, 미진이와 지혜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줬던 주방까지 모든 게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할머니, 왜 울어요? 지혜가 순애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할머니가 우는 게 아니라 기뻐서 그래. 지혜가 새 집에서 친구들 많이 데려올 수 있잖아.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미진은 신이 나서 새 아파트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언니, 진짜 넓다. 베란다도 2개야. 미진이 전화기 너머로 자랑했습니다. 정우는 이사 준비에 바빠서 엄마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순애는 혼자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많은 짐을 가져가면 새 집에서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20평대 투룸이었는데 예전 집보다 확실히 넓고 깨끗했습니다. 와, 정말 좋다. 지혜가 방에서 방으로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미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순애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방이 2개밖에 없네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그러게. 내가 어디서... 아, 저희가 미리 생각을 못했네요. 미진이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거실에 간이 침대라도 놓을까요? 정훈이 난처해하며 말했어요. 미진아, 그건 좀... 그때 미진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이참에 어머니만의 공간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때요? 내만의 공간? 순애가 되물었어요. 네, 요즘 어르신들 전용 원룸도 많고 복지시설도 좋잖아요. 어머니 혼자 편하게 지내시면서 취미 생활도 하시고. 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어요. 순애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미진아. 정훈이 놀라며 아내를 쳐다봤어요. 뭐가 문제예요? 미진이 되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도 저희 눈치 보시기 싫으실 거고 저희도 신혼처럼 지내고 싶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순애는 정훈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뭐라고 말할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훈아.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들더니
어정쩡하게 말했어요. 엄마, 미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엄마도 자유롭게 지내시는 게. 그 순간 순애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자신의 집을 팔고 전세금을 마련한 다음 자신을 내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미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어머니 거처 알아봐 드릴게요.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요. 아니야.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저녁 순애는 혼자 반지하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집을 판 돈에서 전세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는 충분히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었지만 그 돈은 이미 미진이 관리해 주겠다며 가져간 상태였어요. 어머니, 돈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어르신이 혼자 관리하시면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미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순애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밤늦게 반지하 원룸에 혼자 앉아있던 순애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미진이 보낸 거였습니다. 어머니, 편안한 곳에서 지내세요. 가끔 안부 전화드릴게요. 지혜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순애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했을 뿐이에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스며드는 습기와 함께 순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어요. 순애는 매일 아침 정훈이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훈아? 아,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그래, 바쁘겠지. 지혜는 잘.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애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바쁠 리가 없는데 분명 피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틀 후 순애는 지혜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손녀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지혜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지혜 많이 보고 싶었어. 순애가 지혜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때 미진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지혜 보고 싶어서 잠깐만 보려고. 미진이 지혜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지혜야, 엄마랑 가자. 할머니는 바쁘셔. 엄마, 할머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안 돼. 미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일이 있으셔. 순애는 지혜에게 작은 과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지혜야, 할머니가 곧 또 보러 올게.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미진이 순애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면 지혜가 혼란스러워해요. 미리 연락 주세요. 미안해, 미진아. 다음부턴 연락하고 올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순애가 전화를 걸었을 때였어요. 정훈아, 지혜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 엄마, 지혜 지금 잠들었어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바쁠 것 같아요. 순애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훈아,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니?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사실은 정훈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진이가 좀 힘들어해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엄마가 자꾸 연락하시고 지혜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새 출발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새 출발?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거니? 그런 뜻은 아니고 좀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적응할 시간을.
얼마나? 한 반년 정도? 반년이라니. 순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알겠어. 순애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날부터 순애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멀리서나마 지혜를 지켜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순애는 용기를 내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훈아, 엄마야. 아,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바쁘긴 뭐가 바빠.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부 묻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어. 순애가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지혜 깰 거예요. 지혜, 내 손녀 목소리 좀 들어봐야겠어. 엄마, 정말 안 돼요. 지혜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 미진이가 힘들어해요.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 순애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미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며칠 뒤 순애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훈과 미진이 지혜와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정훈아. 순애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정훈이 순애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진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할머니. 지혜만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지혜야, 우리 지혜 많이 컸네. 순애가 지혜를 안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지혜야, 이리 와. 미진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놀라서 엄마에게 뛰어갔어요. 미진아, 잠깐만 안아보면 안 될까? 순애가 애절하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미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순애는 마트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결심했어요. 직접 아파트에 찾아가기로 말이에요. 이른 저녁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려는데 아저씨, 몇 동 몇 호 찾으세요? 경비실 아저씨가 나왔어요. 아, 저는 3동 1035 정훈이 어머니예요. 경비 아저씨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집 말씀이세요? 네, 왜요? 그 집 벌써 나갔는데요? 순애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언제요? 한 일주일 전쯤 이혼했다던데요. 부인하고 애가 먼저 이사 갔고 남자분은 그 다음 날 나갔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혼? 정훈이와 미진이가? 그럼 연락처는 모르시죠? 글쎄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면 혹시 아실 수도. 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그날 밤 순애는 반지하 방에서 울었어요. 아들이 이혼했는데도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니. 지혜는 어디 있을까? 정훈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휴대폰을 들어 정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가 바뀐 상태였어요. 고객님이 걸어주신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순애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어요. 순애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정신이 멍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월세가 밀렸는데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순애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바로 드릴게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액이 10만 원도 남지 않았어요. 미진이가 관리해 주겠다며 가져간 돈은 연락이 끊어진 지금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척들은 모두 먼 지방에 살고 있고 연락한 지도 오래됐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왕래를 안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결심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로 말이에요. 어르신, 서류 다 가져오셨어요? 담당 공무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다 준비했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네요. 네, 집을 팔았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죠? 순애는 입이 마렸어요. 그게 아들이 전세금으로 쓰고 아들분이 재산을 증여받은 거네요. 공무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증여라기보다는 도와준 거예요. 법적으로는 증여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들분 명의로 된 전세 계약도 있고요. 공무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전세 계약이 정훈이 명의로 되어 있다니.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어르신, 부양 의무자인 아들분이 재산이 있으니까 수급 대상이 안 돼요. 먼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데요. 그건 저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순애는 허탈한 마음으로 동사무소를 나왔어요. 하늘이 흐려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순애는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애 어르신이세요? 저는 정훈 씨 직장 동료 박대리라고 하는데요. 순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정훈이를 아세요? 네, 그런데 어르신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순애는 비를 맞으며 급히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커피숍에서 박대리를 만난 순애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훈이가 어떻게 지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박대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사실 정훈 씨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네. 언제요? 한 달 전쯤이요. 그런데 그만두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정훈 씨가 갑자기 회사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하다면서요. 근데 그 돈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탄 거예요. 얼마나요? 2천만 원이요. 저도 사정해서 빌려준 건데. 박 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애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훈이가 돈을 빌리고 도망갔다니. 혹시 어르신이 아들분 연락처 아시나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대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저도 찾고 있어요. 박 대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애를 쳐다봤어요. 어르신, 설마 정훈 씨랑 짜고 치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순애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요. 그 돈이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순애는 박 대리에게 미안했어요. 자신의 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다니. 커피숍을 나온 순애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우산도 없이 걷다 보니 온몸이 젖었습니다. 정훈아, 너 왜 이렇게 됐니?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그때 순애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길가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지만 순애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순애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설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순애는 겨우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계약 해지. 내일까지 짐 빼고 나가세요. 순애는 그 쪽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됐네요. 그날 밤 순애는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서 밤을 지새우는 노숙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이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순애가 작게 대답했어요. 힘드시겠지만 견디세요.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턴 올라갈 일만 남거든요. 그 할머니의 말이 순애의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되자 순애는 다짐했어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어요. 서울역에서 사흘을 지낸 순애는 몸이 한계에 달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편의점 컵라면으로만 연명하다 보니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안 돼요. 영무원이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근처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보세요. 순애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노인복지센터요? 네, 거기서 밥도 주고 쉴 곳도 마련해 주더라고요. 할머니 같은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순애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노인복지센터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갈 곳이 없어서요.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씻고 따뜻한 식사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상담받으시면 돼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고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 살 것 같았어요. 순애는 복지센터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갑자기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순애가 고개를 들었어요. 복희야? 순애야, 정말 너구나. 강복희가 달려와서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강복희는 순애의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결혼 후로는 가끔 마주쳤지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죠. 복희야, 너 왜 여기 있어? 순애가 놀라며 물었어요. 나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있어. 남편 돌아가고 나서 혼자 있기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벌써 3년째야. 복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왜 여기 와? 순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복희가 순애의 표정을 보더니 알아챘어요. 순애야, 무슨 일 있었지? 복희야.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복희는 순애를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순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뭐, 그 집을 미진이 명의로 샀다고? 복희가 깜짝 놀랐어요. 응, 전세금으로 쓴다고 해서. 순애야, 너 완전히 당한 거야. 복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복희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내가 부동산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야. 내 돈으로 샀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거지. 그게 불법이야? 당연히 불법이지. 게다가 너한테 사기까지 친 거야. 내 집 판 돈 다 어디 갔는데? 순애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피해자라는 거야? 피해자가 아니라 완전히 털린 거지. 복희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순애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순애가 망설였어요. 복희가 순애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순애야, 정신 차려. 그 아들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너 지금 노숙자 신세잖아. 그 말에 순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자신이 뭘 지키려고 이러고 있는 거죠? 복희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집 매매 계약서, 통장 내역, 모든 거래 기록 말이야. 순애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복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면 충분해. 순애야, 너 완전히 이길 수 있어. 정말? 당연하지.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으니까 명의신탁 무효 소송 걸면 돼. 게다가 사기 혐의까지 있어.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순애가 걱정했어요. 그건 걱정 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야. 복희는 당장 휴대폰을 꺼내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상담 예약 잡혔어. 복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순애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복희야,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나? 복희가 순애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순애는 복희의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순애야, 내일부터 새로운 순애로 살아. 복희가 말했어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해. 그런데 정훈이는 내 아들인데. 순애가 여전히 망설였어요. 아들이 어쨌다고? 부모를 이렇게 버리는 아들이 무슨 아들이야? 복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애야, 정신 차려. 이제 내가 살아야 할 때야.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바보였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정작 아들은 자신을 버렸잖아요. 알겠어, 복희야. 순애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바뀔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복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내가 아는 순애야.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김순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무도 널 무시하지 못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앞두고 순애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복희가 말했어요. 순애야,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야.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희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하는 순애의 걸음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은 순애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르신, 이 사건은 명백한 명의신탁 사기예요. 담당 변호사 김지훈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전세 계약서도 위조된 것 같네요. 위조요? 순애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 계약서의 날짜를 보세요. 어르신 집을 팔기 전에 이미 전세 계약이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복희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라는 거네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에요.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훈이와 미진이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일 계획이었다니.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당연히 이기실 수 있어요. 증거가 완벽해요.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명예신탁 무효 소송과 사기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2주일 후 순애는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했어요. 정훈이와 미진이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갑자기 정훈이가 순애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정훈아? 순애는 몇 달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소송을 걸어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순애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순애가 아니었어요. 가족? 가족이 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아?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연락 못한 것도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 한 달 넘게 연락도 못하게 만드는데? 전화 너머로 정훈이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이요. 법정에서 보자. 순애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복희가 박수를 쳤어요. 순애야, 잘했어. 이제 제대로 된 순애 같아. 첫 번째 공판날,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정훈이와 미진이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미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 옷값이면 내가 몇 달은 살 수 있겠네. 순애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 측에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판사가 말했어요. 정훈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집을 구한 것뿐입니다. 순애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을 모시기 위해서라니. 김지훈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증거를 보시면 이것이 계획적인 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미진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울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어머니 뜻을 존중한 것뿐이에요. 순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거짓말. 순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이 나더러 나가라고 했잖아.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미진이가 더욱 세게 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정훈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김지훈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들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입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순애는 궁금했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미진이 정훈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집 팔고 나면 시어머니 어떻게 할지 생각해뒀어? 내가 방법 알려줄게. 복지시설에 맡기면 돼.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정훈이 미진에게 보낸 답장입니다. 엄마한테는 전세라고 하고 실제로는 매매로 하자. 그럼 우리 집이 되는 거지. 순애는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속였던 거예요. 미진이가 창백해지며 변명했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이건 미진이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시어머니 완전히 물먹었어. 집 한 돈도 다 우리가 가졌고 이제 복지시설에만 넣으면 끝. 이렇게 쉬울 줄 몰랐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미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정말 농담.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더군다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네요. 정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아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훈아, 순애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내 아들이었다는 게 부끄럽다. 미진이가 순애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혜를 생각해서라도. 지혜? 순애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혜를 생각했으면 할머니한테서 멀리 했을까?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들의 행위는 명의신탁계약 무효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환원하고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순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정말 이긴 거예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정훈이가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순애가 정훈이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훈아, 이제 우리는 남이야. 내가 내 엄마인 걸 잊어라. 그리고 순애는 당당하게 법정을 떠났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거였거든요. 법정에서 승리한 지 한 달 후, 순애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되찾고 손해배상금까지 받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거든요. 순애야, 정말 달라졌다. 복희가 새 아파트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사네. 순애는 환하게 웃었어요. 복희야,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아직도 서울역에서 떠돌고 있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를 낸 거지. 순애는 자신의 집에서 차를 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말 택배 기사였어요. 그런데 택배 상자에 보낸 사람 이름이 정지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뛰었어요. 지혜가 보낸 택배라니. 상자를 열어보니 손으로 그린 그림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께. 지혜가 그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는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혜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 집 주소를 아빠가 알려줬어요. 사랑해요. 순애는 눈물이 났어요. 지혜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림을 보니 할머니와 지혜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지혜야. 순애가 그림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날 오후 순애는 복희와 함께 노인복지센터에 갔어요.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순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순애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에게는 법적 대응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저도 용기를 내서 싸워볼게요. 한 할머니가 순애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참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순애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지혜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혜에게. 할머니도 지혜가 정말 보고 싶어요. 지혜가 그려준 그림 너무 예뻐요. 할머니 방에 걸어놨어요. 지혜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이에요. 지혜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자라기를 바라요. 편지를 쓰다가 순애는 생각했어요. 정훈이는 어떻게 진하게 연락처를 알았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정훈이었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어머니, 지혜가 어머니한테 택배 보냈다면서요? 응, 받았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진이랑 이혼했어요. 지혜는 제가 키우고 있고요. 순애는 놀랐어요. 이혼했다고? 네. 사실 미진이가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저랑 결혼한 거였어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지혜도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오너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훈아, 내 어머니. 지혜는 언제든 보고 싶을 때 데려와. 하지만 너는 안 돼. 어머니, 너는 내가 키운 아들이지만 나를 배신했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전화 너머로 정훈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지혜는 죄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사랑해줄게. 매주 토요일마다 데려와. 일요일 저녁에 데리러 와. 정말요? 어머니, 단 조건이 있어. 지혜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미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줘. 알겠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순애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토요일 정훈이가 지혜를 데려왔어요. 할머니, 지혜가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지혜 많이 컸네. 순애가 지혜를 꼭 안았어요. 정훈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지혜 교육 잘 시키고 착하게 살아. 순애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순애는 정훈이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혜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랑 같이 요리 배울까? 좋아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순애와 지혜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지혜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요일 저녁 정훈이가 지혜를 데리러 왔을 때 순애는 말했어요. 정훈아, 지혜는 내가 키우겠어. 네. 지혜를 나한테 맡겨.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정훈이는 놀랐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거든요. 알겠어요, 어머니. 지혜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순애는 지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순애는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요. 우리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지혜와 함께 창가에서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왜? 다른 할머니들이 할머니 보고 용감하다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한테 지지 않는다고요. 순애는 웃었어요. 지혜야, 할머니가 용감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거든. 나도 할머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 우리 지혜가 제일 당당한 사람이 되자.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했어요. 내가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 너무 사랑했던 거였구나. 하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순애는 지혜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어요. 이제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였거든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순애와 지혜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